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십간 연구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에 무작위로 뽑은 사주 명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십성을 분류해 줄 거예요. 십성 분류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은 우측 위에 카드로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일간 개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성분들의 십성을 분류했어요. 그럼 심리 분석을 할 때 일간 개수는 십간 연구를 사용해서 분석할 거예요. 개수를 제외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지, 시간, 시지는 십성 연구를 사용해서 심리 분석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십간 연구는 주체를 분석한 것이고 십성 연구는 주체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께 배운 십성 연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십성의 특징은 십간 분석에서 나온 것들과 비슷한 게 많은데 살짝 추가되거나 분석 방향이 바뀌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비견은 나와 같은 성분이니까 일간의 성격과 주체성이 강화됩니다. 많이 중첩되면 고집과 자존심이 아주 강해지겠네요. 겁재는 너이면서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일간이 강화되고 그에 더해서 경쟁심이 생기고요.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하는 성분이며 기술과도 연관이 깊어집니다. 대학원에 들어가거나 박사를 취득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전문 기술을 얻거나 장인의 성격이 관찰될 것 같습니다. 상관은 화술이 좋고 화려한 스타일로 발현합니다. 강사나 장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편재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성격이고 재물 중에서 나가는 돈 또는 쓰는 돈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투자와 사업가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정제는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이고 모으는 돈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회계와 격리 쪽으로 잘 어울리겠어요. 평관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러한 고통을 항상 곁에 두고 있으면 매우 괴롭겠지만 인내심이 강해질 것 같아요. 정관은 적당한 스트레스로 적당히 인내심도 생기고 합리적이며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성격은 회사원과 잘 어울리고요. 편인은 종교와 관련이 깊고 성격적으로는 의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인은 자애로운 성격이며 일간으로 들어오는 생의 힘이 강해서 학문이나 학업에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주 심리학을 가르치실 때 진로나 적성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십성과 관련된 직업을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사용하시던 용어 중에 조금 어려웠던 것이 이 부분인데요. 경금이 일간일 때에는 모든 십성이 십간의 이름과 십성이 동일해서 상관이 없는데 경금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일간들은 그 자체의 십간과 십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예를 보시면 무토가 편재의 직업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더 쉽게 설명하면 무토도 분석하고 무토가 수행하는 편재의 행동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 연구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야기해 볼게요. 좌측은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고 오른쪽은 제 개인 연구 내용이에요. 우선 비견인데요. 경금의 개인에서 발전한 개인주의를 덧붙여 봤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여러 개가 중첩되면 강경하고 강직한 성격이 더욱 강해지니까 고집이 세지거나 주변 분위기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겁재입니다. 겁재 같은 경우에는 너, 경쟁심, 도박과 같은 특징을 완전히 개인 연구 쪽으로 바꿨습니다. 신금의 단체에서 발전한 단체주의로요. 이것은 단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다수의 겁재가 중첩돼서 과한다면 단체에 심하게 의존하거나 단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한다든지 또는 우리 외의
다른 그룹에 심한 적개심을 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식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이 아주 잘 나타났고요. 저는 확인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어요. 다음은 상관입니다. 개수의 완벽함에서 발전한 내용인데 패셔니스타처럼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톡톡 튀는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상관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면 빅뱅의 지드래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일간에서 음량이 다르게 생하여 나가는 성분이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SNS에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격도 나올 것 같고 소비하는 힘으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먼저 편인부터 보겠습니다. 편인은 종교와 의심 정도의 특징밖에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개인 연구로 글자 파악을 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치우칠 편자를 찾아보니까 치우치다, 편향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도장 인자는 도장이라는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정통 명리학에서는 인성의 도장의 의미가 있어서 계약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인성의 작용이 주체를 향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입력기, 허가증, 받아들이는 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적용하여 편인을 보면 편인은 미국 입국 심사 같아요. 조건에 맞고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지만 거기에서 탈락하면 미국 입국 거부되잖아요. 아주 깐깐한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생기고 종교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성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생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관찰하기 정말 힘든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우칠 편자와 비교해서 바를 정자의 방향성을 보자면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융통성 있는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편인과 다르게 모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애랑도 밀접할 것 같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학습력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치우치지 않으니 이해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글자 분석으로 추가한 개인 연구로는 빠른 판단에서 파생된 강한 호불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제 역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이 다고요. 저는 확인 정도만 했습니다. 정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 쓰기 싫어하고 아까워하더라고요. 만약에 정제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사주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하고 감동했어요. 편과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기 써있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들이 제가 배울 때 입력한 수치가 100이라면 지금은 20 정도로 낮췄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편관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계속 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파 보이겠지만 달고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치우칠 편자까지 넣어서 살펴보면 얘는 융통성이 없어서 내가 참기로 정한 것만 잘 참지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때려치울 것 같아요. 편관이 있으면 기본 태세가 불안이 높기는 한데 그냥 저는 위기관리 시스템 정도로 이름 붙였고 제가 배웠을 때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정관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서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편관보다는 융통성 있게 관을 써서 편관보다 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정관을 잘 쓰면 자기 합리화를 적절하게 잘해서 자신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위기 관리도 잘하고요. 편관처럼 때려치우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성의 특징은 십간에서 봤던 특징들과 비슷한데 아주 살짝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께 배운 십성의 특징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십성은 비견, 겁재, 편관, 정관 정도고요. 배운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된 십성은 정인과 편인이에요. 십성을 개인 연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포인트는 치우칠 편에 대한 재발견이었고요. 비견, 겁재에 대한 특징을 찾아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던 점이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